식당에서 이 치간 칫솔이 없을 경우에 이런 이쑤시개를 가지고 치아와 치아 사이 음식물을 빼게 되죠. 자, 이게 안 좋은 이유가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렌디된 김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부모님께서 임플란트를 하셨다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연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원장님, 제가 20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서 치아 건강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이후부터는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치간 칫솔은 매번 식후에 하고 치실은 자기 전에 한 번만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치간 칫솔을 사용할 때는 7번 정도 치아와 치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횟수가 몇 번 하는 게 정확한 건가요? 네, 이렇게 물으시는 저희 지인한테 제가 조금 놀라서, 그러면 20년 동안 치아를 잘 관리해 오셨다면 치과 검진 시에 혹시 충치나 시린이 치료 이런 치료들을 권유받은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장님. 이게 과연 정상인가요? 라고 되묻더군요. 자, 저희 지인께서 치아를 관리를 정말 잘 해오셨는데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치간 칫솔과 치실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덴티폼이고요. 이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기 이전에 원칙적으로는 칫솔로 치아를 잘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양치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치질에 대한 영상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믿고 치실과 치간 칫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 먼저 이 치간 칫솔은 사이즈도 꽤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0.3mm, 0.5mm, 0.7mm 이 굵기가 다 다른데요. 보시는 바대로 나이가 들거나 임플란트를 한 치아의 주변은 이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이 꽤 큽니다. 그래서 좀 더 굵은 0.7mm 정도의 이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되고요.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이제 임플란트가 놓여 있지 않는 치아,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이 좁은 곳은 이 치간 칫솔이 들어가질 않죠. 그래서 절대 무리해서 이 치간 칫솔을 넣으면 안 돼요. 잇몸이 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식당에서 이 치간 칫솔이 없을 경우에 이런 이쑤시개를 가지고 치아와 치아 사이 음식물을 빼게 되죠. 자, 이게 안 좋은 이유가 사이즈가 불규칙하고 굉장히 굵으며 이 사이를 넣었을 때 이 잇몸을 굉장히 눌러서 오히려 잇몸을 굉장히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걸 뺐다 꼈다 할 때 느낌은 조금 시원하거나 좋을 수 있지만 잇몸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쑤시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 치간 칫솔이 일회용으로 쓰기도 하고 몇 번 쓸 수 있게 이렇게 딱 보관하기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치간 칫솔을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나이가 드시거나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 주변의 치아와 치아 사이는 공간이 꽤 넓기 때문에 이 치간 칫솔이 아니면 음식물을 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사실은 나이가 들기 전에는 이렇게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이 치간 칫솔이 정말 음식물을 잘 제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치간 칫솔은 가볍게 들어가서 가볍게 음식물을 빼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여러 번 문질러서 마치 치아를 광택을 내듯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인분께서 설명했듯이 두세 번, 세네 번에서 음식물이 다 제거가 된다면 굳이 더 필요가 없겠죠. 7번, 8번씩 하면서 여기를 뭐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잇몸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들을 가볍게 제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간 칫솔인 거죠. 정리하자면 치간 칫솔은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에 맞는 정확한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볍게 돌려서 가볍게 빼내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7번, 8번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확인된다면 두세 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이것이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중요한 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실인데요. 치실은 아무래도 20, 30대 젊은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더 적합하고요. 즉 임플란트를 한 주변 컨택이라고 하죠.
치아와 치아가 만나는 부위가 타이트하다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건강한 잇몸이 잘 받쳐주고 있는 치아는 치간 칫솔보다는 이러한 치실로 치아와 치아 사이에 끼인 음식물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더 길게 한 20-30cm 정도 길게 치실을 끊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세 번 정도 돌려준 다음에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 자기 편한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슥슥슥슥 문지르면서 이렇게 딸깍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 정도 해주면 음식물들이 잘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날카롭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눌러서 잇몸을 베게 할 수 있어요. 상처를 주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너무 많이 치아에 대고 이렇게 슥슥슥슥 하다 보면 치아가 파이기도 해요. 너무 많은 빈도로 이것을 꼭 이렇게 광택을 낸다든지 치아를 너무 연마할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음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 가볍게 넣었다가 이렇게 빼내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잔여 음식물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이 넓은 분들은 이와 같이 치실이 너무 헐겁게 왔다 갔다 하는 관계로 음식물이 잘 제거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이 훨씬 더 적합하겠죠. 치실 사용법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가볍게 밀어 넣어서 치아와 치아 사이의 음식물을 빼내는 정도로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주시는 정도로 해주시고, 치실을 사용하는 횟수보다는 잇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가볍게 밀어 넣었다가 빼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이 훨씬 낫다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처럼 양치질을 한 이후에 치간 칫솔이라 치실을 정확하게 사용하신다면 건강하게 치아를 오래도록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이나 임플란트를 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저희 지인께서 20년 동안 치아를 잘 관리하셨고, 원장님 이게 정상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극히 정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프렌드된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